중요한 요소는 현 수준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큰 트렌드 변화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건 언제까지?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분석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 세계의 화폐는 아마도 모두 다 디지털화되는 트렌드로 다 변화할 것입니다. 바로 CBDC라고 하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의 도입이 앞으로 빠르면 2, 3년, 멀어도 5년 안에 이제 세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이 화폐 시장에서 우리는 신용카드라는 카드 어떤 시장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완전히 변모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분명히 상품 투자적인 매력도가 있는 상품들까지 나오면서 사실 그것이 금융권에서의 현물 ETF로 승인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그건 역시 어떤 디지털 화폐의 변혁기에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상품으로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구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디지털 달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으로 G7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설계나 베타 테스트는 미국이 거의 다 마친 상태이고, 얼마 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CBDC를 금융기관끼리 계속 전송을 하고 리스크 없이, 유동성 리스크 없이 전송하는 테스트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CBDC 시스템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G7이나 미국의 연대 국가들은 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달러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본인들도 시스템을 동반해서 구축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러한 형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디지털 달러가 세팅이 돼서 디지털 달러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통화 블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파운드 블록이라고 해서 스털링 블록이 있었는데요. 1920년, 30년대부터 대영 제국 식민지를 거느리던 시절부터 이제 파운드를 쓰세요, 그리고 파운드를 원해요 라는 국가들이 이제 매칭이 돼서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를 국가 준비금의 몇 프로 이상 보유하라는 이제 명령이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런던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줬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파운드 블록이 사실 근본이지 폐지, 그다음에 달러 시대가 오기 전까지 거의 2, 30년간을 주름을 잡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이제 위상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달러가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부채가 많은데도 달러가 그래도 그 명맥적인 어떤 패권이 유지되는 논리를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강한 운동선수가 있으면, 격투기 선수가 있다고 할게요. 한번 이제 공격을 당하고 저 선수의 로직이 어디서 강한 것이 나오는지 다 알았어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요, 그 선수는 다시 전략을 짤 수밖에 없어요. 또 강한 공격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펀치력이었다고 한다면 다음은 하체력,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발차기를 갖다가 더 연말한다든지,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의 재무부가 이제 아티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안 그래도 화폐는 디지털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변하는데 거기에 디지털 달러가 선봉이 돼서 모든 디지털 화폐 시장을 잡겠다, 그리고 이것이 블록화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선진국들한테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디지털 달러를 금융기관 거래, 특히 미국과의 금융 무역 거래를 할 때는 디지털 달러 얼마 이상 그 사용하세요라고 이제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RA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냥 줄 몇 줄과 챕터 몇 장을 가지고서 미국 투자를 갖다가 이제 그 정의를 내렸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면 우리가 디지털 달러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달러 지수라는 게 있고 기타 통화 대비해서 가치를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달러가 만들어지고
말 그대로 되게 쉽게 생각해서 디지털 달러 지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디지털 달러를 몇 % 이상 보유하세요. 그다음에 사용을 해야지만 무역 거래할 수 있어요라고 규정하면요. 이 디지털 달러를 누가 안 사겠습니까? 미국과 시장 거래를 하거나 미국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 국가들 입장에서 당연히 사겠죠. 그러면 디지털 달러 지수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현재의 달러 지수보다 올라갈 개연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원하게 되고 어쨌든 뭐 자의반 타의반 강압적으로 미국이 규정을 내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디지털 달러 몇 프로 이상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수요를 계속 촉발하게 되고 수요가 촉발되면 올라가면 또 강세니까 또 사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만드는 것이 또다시 달러를 중심으로 한 패권 시장을 미국이 또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장이 이제 디지털화되는 어떤 패러다임이 또 보이는 것이고요. 한편의 이제 측면에서 본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나 최근에 이제 여러 투자 기관들의 페이퍼를 보시면은 다변화된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자산 배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원자재에 투자하듯이 디지털 달러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에 투자는 당연히 해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과거 대비한 어떤 그 중요도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본원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몇 억을 간다라는 논리는 저는 합리적이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시장만을 또 열어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은 사실은 현물 ETF가 승인하게 된 계기가 JP모건에서 비트코인 이제 ETF를 만들었는데 이 턴오버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 전에 갖고 있던 뮤추얼 펀드, 그들이 런칭했던 뮤추얼 펀드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SEC한테 계속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현물 ETF 요거 자체를 승인해줘.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 자꾸 이제 고객들이 사고 팔면은 수수료가 수익이 늘어나니까. 근데 JP모건은 SEC에 많은 수수료를 또 내는 금융 수수료를 내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거부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 자체가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전보다는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줄을 수 있다라는 이제 계기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핵심은 이것을 통제하는 주체는 누구냐? 여전히 거래소예요. 여전히 전 세계에 막 많이 퍼져 있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이낸스라든지 많은 이제 전 세계적인 거래소가 가격 요소는 사실은 그쪽에서 더 많은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가격이 몇 월 간다라는 논리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하거나 과거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현 수준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큰 트렌드 변화가 크지 않을 것 같고 횡보의 추세를 또 장기간 또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언제까지? 오히려 신흥국 쪽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자국의 통화 화폐가 변동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해지하거나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들 통화보다 안전한 이제 어떤 화폐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이 많아질 때 레벨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준비금 제도라고 해서 디지털 1달러는 종이 1달러랑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화폐가 이제 100만큼 발행이 되면요. 그 중에서 10만큼 디지털 달러로 발행이 되면 은행은 10을 또 종이 화폐로 갖고 있어요. 종이 달러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디지털 달러를 갖고 있는 10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나 종이도로 바꿔줘 그러면 언제든지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1 매칭으로 발행이 되고 1대1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의 지수가 사용이 되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쪽 지수, 예를 들면 디지털 달러 지수가 생겨서 달러 지수가 병합이 되나? 저는 후자의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비중이 작게 사용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시험적으로 디지털 달러가 이제 트라이 하는 약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이제 명분으로 한 10% 사용이 되겠지만 점점점 그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모든 체계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다못해 사용하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플랫폼들도 다 디지털 달러를 받아들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기존에 있던 달러 지수와
디지털 달러 지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존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한 화폐를 가리키기 때문에 달러라는 한 화폐를 가리키기 때문에 한쪽의 지수를 따라갈 개연성이 있다. 즉 디지털 달러가 처음에는 이제 1로 그냥 발행이 되지만 나중에는 1.2, 1.3 이렇게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달러, 종이 달러는 가치가 그냥 1에 멈춰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디지털 달러가 사용되면서 달러의 가격을 같이 올리게 만드는 전체, 그러니까 통칭해서 우리가 달러라고 표현을 할게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즉 디지털 달러가 사용이 많이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이 본인의 통화 가치보다도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는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흐름들은 달러의 패권들을 더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G7하고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흥국이라든지 너무 작은 국가들하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호환적인 테스트를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 국가들, 사실은 그 일정 국가들 하면 힌트가 거의 나옵니다. 달러 상설 통화 수합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국가들, 이 국가들은 어차피 어떤 환 리스크가 표출이 되면, 지난번 트러스 총리 때 이제 영국 파운드가 급락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언제든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해서 그 나라는 환이 안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쓰여지는 디지털 달러도 그렇게 위험할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페소라든지 그 멕시코 페소 이런 데 환율을 보시면요, 하루에도 급등락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디지털 달러가 사용이 돼서, 그것이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달러도 암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미국이 그런 표현을 하죠.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현금으로만 거래돼서 세제에 파악이 되지 않고 이것이 나쁜 용도로 사용되는 테러 자금이라든지 마약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디지털화해서 뭔가 클리어하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암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신흥국에 디지털 달러를 공급을 할까요? 거기하고는 체계를 분명히 선을 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역차별적으로 수요를 더 강화시키겠죠. 말 그대로 신흥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으면은 접근 조차 못하지만 G7에서만 이제 금융기관들이 바로바로 이제 거래를 하거나 살 수 있는 디지털 달러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 시스템이 분할이 되는 거죠. 신흥국 쪽, 그다음에 이쪽. 그런 이제 트렌드로 갈 것이고, 이런 이제 의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모든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을 더 장악하고 싶은 미국의 욕구가 담겨져 있는데, 웹도독 현상이라고 해서 오히려 환 불안한 국가들, 암시장이 발전한 국가에서 디지털 달러가 쓰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되게 간편하고,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클루전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은행 가서 종이로 송금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붙일 때 이렇게 종이 써가지고 김 아무개가 누구한테 붙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송금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잘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 흡수해서 금융 시스템에 좀 편리한 시스템에 오게 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 효율성.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가 쓰여지면은 이제 연준이 만약에 발행을 하면 연준의 컨트롤 능력이 더 세잖아요. 발행도 하고 이게 어디로 갔는지 어카운트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페어런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마약 자금이든지 테러 자금, 전쟁 자금 이런 데 안 쓰여지게 하고, 겉으로는 이제 되게 멋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표면 아래로 내려가면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카드를 다 쓰시잖아요. 카드 편하잖아요. 현금 쓰는 것보다 편하잖아요, 사실. 현금이 카드보다 뭐 그렇게 나쁠 거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카드는 어쨌든 빚을 지고 당장 살 수 있고, 어쨌든 카드 사용하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받거나 아니면 할인 혜택들도 많아요. 근데 디지털 달러가 되면 거기에 편의성이 더 얹어집니다. 뭐냐면은 전송이 바로바로 클리어가 돼요. 청산이 바로 일어나요. 우리가 카드를 써도 일단은 결제 시점까지 혹은 이제 환불을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취소를 해줄 때까지 2, 3일은 걸리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달러는요, 바로 즉시 취소가 되고
즉시 그 어카운트 자신의 어카운트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투명성, 속도적인 측면에서 카드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단점, 결정적인 단점은 뭐죠? 내가 이 어카운트에서 어느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가가지고 쿠팡에 가가지고 몇 날 몇 시 며칠에 얼만큼 결제를 했다. 1333345XXXC라는 어카운트에서 얼마가 어디에서 결제가 됐다.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연준이 장부원장에 다 기록하게 되는 거죠. 모든 프라이버시와 모든 거래가 투명하다라는 그 반대의 어떤 표면에는 모든 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통제력이 높아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 그것을 쓰는 상대국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융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미국의 컨트롤 영역에 더 크게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손발을 묶게 둬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경향성이 있고, 근데 그러면 그것을 안 쓸 것이냐 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면 미국이 그것을 강요하면 IR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시장 와서 팔려면 투자를 먼저 해. 이 챕터가 들어가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 달러를 받아들이고 그런 새로운 트렌드 시장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우리가 디지털화되지 않은 종이화폐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루트는 반드시 듀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달러의 시장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국가이고, 사실 이제 금융시장도 미국과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은 그동안에 이제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국도 브릭스 통화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통화를 만들고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브릭스 통화가 발전하고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디지털 달러가 잘 돼서 미국이 어쨌든 패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이 호조를 이루어야지 우리한테도 충격은 덜하고 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디지털 달러가 쓰여지게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화폐,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화된 화폐가 쓰여지려면요, 그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뿌려진 돈들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새로운 걸 살려면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그럼 그만큼 미국이 이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려놓고 금융시장에 돈이 많이 흘러들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만큼 금융시장은 좀 더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 다시 공고한 패권을 갖게 된다면 지금 최근과 같이 나오는 이제 채권, 부채 리스크, 재정 적자 리스크는 한번 셋업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좀 긴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고, 셋업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금융 수지 흑자,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금융 수지 흑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더 도모를 하면서 미국의 금융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돈을 풀고 또 외부로 가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리버스 돼서 들어오는 효과들을 누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까지도 좋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 시장이 결코 나빠질 위험성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지금 우리의 이제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제 여름 날씨니까 스튜디오가 더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에 와 있다고 생각할게요. 밖에 나가면은 바로 이제 추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덥다고 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밖에 나가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분명한 달러 패권이 경제 신은 죽었다라고 제가 표현할 만큼 분명히 기스가 난 건 사실이고, 채권 시장도 위태위태하지만 계속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테크니컬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현상만을 보고서 미국 시장은 끝났다, 버블이 붕괴된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왜? 이 방을 곧 나가면, 즉 디지털 달러 시장이 또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또 충분히 시원하게 이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정적인 의견은 무조건 제가 긍정론으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것보다 변화하는 그 포인트에 먼저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변화하는 투자 포인트를 지금 디지털 달러 세상이라고 본다면 크게 나빠질 것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마지막 장기로 초장기로 보시면요. 지금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 온 지 거의 지금 5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 시절에서 달러 패권 시절로 온 게. 그러면은 그 이후의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디지털 달러가 거의 마지막에 피날레 미국이 통화 패권을 장악하는 마지막 패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화폐에 대한 통제력 패권력을 잃는 계기는 2등으로 오는 국가, 2등의 국가는 지금 중국도 아닙니다. 오히려 GDP나 환 사용도로 보면 유럽입니다. 유럽을 얼마나 적절하게 못난 2등으로 계속 누르면서 가느냐. 그리고 유럽은 실제로도 지금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럽이 단결이 돼서 오히려 미국이 유럽한테 빚을 많이 지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럽이 미국한테 투자를 많이 해서 오히려 미국에 목줄을 주게 되면요, 통화의 패권은 완전히 뒷받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 패권으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들에서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긴 하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셔야 될 포인트인 것 같다, 이렇게 보였습니다.